반갑습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님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되 그 안에 법과 도를 담고 덕과 진심을 담아야 교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도들과 늘 부드럽게 합력하면서 교당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남 기쁨. 오늘은 광주교당 교도회장으로 쉼없는 공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성산 윤성욱 교도 초대했습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교당 교무가 교도회장님을 초대해서 정말 저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회장님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글쎄요. 저도 광주교당에서 해도 될 일을 여기까지 와서 하게 되니까 참 그렇긴 하지만 제반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만한 함량이 안 되는데 함량 미달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이 참 잘 쌓아온 이 프로의 명성에 혹시라도 이게 감량을 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될 따름입니다. 어젯밤에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러셨어요? 네. 회장님도 방송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하니까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도 아마 더 바쁜 하나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학교 직장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스럽죠. 네, 자유스럽습니다. 실제로 자유스럽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3년째인데요, 벌써. 이제 자유스럽게 있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기본 방침이지만 즐겁게 지내자. 어차피 이렇게도 똑같은 세상이니까 어떻게든지 자꾸 즐겁게 지내는 게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연관이 됐던 인연들 때문에 최근에는 나와서 그 광주에서 그 빛곡을 50+라는 그 동아리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학습 모임입니다. 매주 모여서 공부를 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제 광주시의 사업을 좀 맡아서 하게 돼가지고 화해 지원인 양성이라는 그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동아리로서는 안 돼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50+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학교에 있는 인원들하고 시작했던 게 지금 그 다문화 엄마 학교를 지금 전국에서 15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호남 지부를 맡아가지고 지금 4개 학교를 지금 그 우리나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고 저렇게 접해야 되고 그래서 바빠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일 많은 일은 교당 일입니다. 오히려. 아니 그리고 또 그 노래 모임도 또 참요. 그것도 사실 다문화 엄마 학교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이 다문화 엄마 학교는 이제 이 5달 정도가 가르치고 졸업을 시킨 다음에 5달을 또 가정학습을 유도해서 1년간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졸업식 입학식을 해요. 5달 지나면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 기 입학식을 같이 하는데 뭔가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교수하고 둘이서 축가를 좀 해주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졸업 축가를 축가를 해자고, 근데 다른 교수가 그게 좋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교수 트리오라고 그래가지고 남성 3중 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4분까지 해가지고 남성 이제 그 4인조 보컬을 자꾸 우연찮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엄마 학교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게 노래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데서 우연히 보신 분들이 초청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노래하고 출연료도 받습니다, 요즘. 출연료까지.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활동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사실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건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교당, 광주교당 법회 때도
합창단이 물론 따로 있긴 하지만 한 번씩 그 회장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정말 음성이 너무 좋으시고 그러시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또 사회에서도 직접 또 합창단 활동을 하셔서 특히 다문화 엄마 학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퇴임 이후에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제 일보다는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환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문화 엄마들이 졸업식 때 얼마나 본인이 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도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글을 모르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참으로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걸 하면서 그야말로 굉장한 보람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자기가 이제 졸업할 때 들어오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얘도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한대요. 그런 모습이 네.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이 다문화 엄마 학교에서 해주고 또 있다는 생각이 하나는 드네요. 최근에 이제 터키 대사를 지내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터키 대사로 있으면서 그 IS를 보니까 이게 다문화 가정 문제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대로 다문화 엄마 출신들 아이들을 방치를 해버리면 다문화 엄마 출신 애들은요 고등학교 진학률이 벌써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학교 학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뒤처지다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벌써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애들을 군대를 보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네. 얘들이 커가지고 군대를 갈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좀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좀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좀 합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셨으면 들고요.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또 함께 말씀을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윤성욱 교도회장님 고향은 해남이시라고요? 저남도 해남입니다. 네. 해남 촌놈입니다. 근데 어떻게 원불교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지금 2%가 세회상 만난 기쁨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원불교를 다닌 건 저희 어머님 때문인데 어머님이 제 연원이십니다. 네. 덕타원 민충덕님이 법사님. 지금은 법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어머님께서 이제 그때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광주교당을. 그렇죠. 광주교당을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해남에서 광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해남에서 이사는 제가 2살 때 왔으니까요. 네. 주로 광주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그 당시 광주교당에 그 윤춘하 씨라고 그분 법호가 뭔지 모르겠네. 윤춘하 씨가 계신데 그분이 사실은 제 집안의 누님 되시거든요. 예. 어머님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해남에서. 근데 그분이 광주교당 주무님을 하고 계실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머님을 이제 교화를 해갖고 모셔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3, 4년쯤 다니실 때였던 것 같아요. 저보고 교당 나가라고 막 날마다 들볶을 때가. 중학생. 네, 그때가 중학교 아마 3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 교화를 하라고 했겠죠. 보나마나. 교당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듣고 흘렸죠. 교당에 나갈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그때 워낙 그 학교 공부보다는 놀이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교당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안이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고 네. 그러면서 집안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제 집에 있는 제 책상 서랍에 빨간 딱지, 차압 딱지가 이렇게 붙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자마자 태권도를 또 시작해서 태권도를 하고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공부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이제 저한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던 참이었었는데 교당을 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교당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제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 형을 만나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모르고 따라갔더니 그게 원불교 교당이었어요. 광주교당. 예. 네. 여름이었어요. 여름.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름에 자기 형을 만나러 근데 자기 형이 그러니까 저보다 2년 선배 학생 회원이었는데
그 형을 만나러 갔는데 저는 그 친구를 따라간 거예요, 교당에. 네. 그러고는 그날부터 저는 학생회 법회를 계속 나갔어요. 저 혼자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회가 거의 뭐 100명 이상 법회를 볼 때입니다. 광주교당 학생회가 예. 많을 때는 140명까지 법회를 봤었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광주일고로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광주일고 학생들이 한 20명 남짓, 광주고등학교가 한 또 몇 명 있었고, 뭐 사례지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남학생이 절반이 좀 못 되고 여학생이 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의 네. 여학생은 좀 더 많았어요. 네. 뭐 그 당시에 일반 교도님들은 거의 이 대각전에 법회 볼 때 보면 6분의 5가 여자 교도님들이고 6분의 1 한 줄만 남자 교도님들일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저건 학생회를 나갔는데 그 첫 느낌이에요. 제가 교당을 문 열고 딱 들어간 첫 느낌이 이 향 냄새 있잖아요. 그렇죠. 그 향 냄새가 딱 깨오는데 그 느낌을 지금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그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들을 제가 이제 그 당까지만 해도 성격이 전혀 이렇게 이 외향적으로 전혀 내향적이고 부끄러움 엄청 많이 타고 그래서 뭘 다른 친구 학생의 친구들도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게 몇 명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당에 가봐도 뭐 제 고등학교 동기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교당회를 근데 왜 교당회를 계속 나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법회를 그때도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에 봤거든요. 근데 법회 보러 이렇게 되도록 법회를 빨리 안 가요. 그러니까 법회 시작한 다음에 들어갔다가 끝나기 전에 나와서 도망오는 거죠. 그 생활을 한 학기를 했어요. 그래도 법회에 빠지진 않고 안 빠졌죠. 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누가 가짜한 소리도 안 했고 했는데 저건 학생회를 그렇게 나가서 학생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다 그 보니까 당시 담임 교무님은? 벽타원 유희경 교무님이셨는데 그때 동산선언을 졸업하시고 초임교당이셨어요. 얼마나 또 열정 초임교당이시고 저희들만 담당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보성교당으로 발령이 나서 가져버렸어요. 1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무님하고 뭐 지금도 뭐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원불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가 원기 54년이거든요. 네. 어머니의 그 간절함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은 성사님이 저는 어머님의 간절함은 계셨을지 몰라도 사실 교단을 간 거는 그 친구. 그 친구는 사실은 나만 데려다 놓고 저는 교단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랬어요. 형 만나러 갔던 그 친구. 예. 그렇군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당 학생회에서도 간부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래서 1학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2학년 때 저희들이 학생회를 맡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2학년이 간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친구들도 나를 이제 저는 누구야 하다가 이제 계속 보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간부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임원 자리를 하나 주어서 그때 문예부장이라고 새로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없던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드렸어요? 만들어서 전혀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착실하게 그 다닌 그 성사님에게 뭔가 좀 자리를 주고 싶은 어떤 임원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이 학생회가 참 재밌는 게 이 남녀 학생이 1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대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문율 같은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9대인데요. 학생이 9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1대가 김현 과사님이 1대셨고요. 열반하신. 지금 전산 이정택 교무님, 원로 교무님. 교무님께서 양반이 4대셨어요. 아주 쟁쟁한 선배들이 있었군요. 그거 정부 출신이 계속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나갔는데 들어보니까 이 남학생들끼리는 광주 제1고하고 광주고등학교하고 이게 탁 파벌 누가 같은 교당을 다니면서도 누가 이게 이 파워를 잡느냐, 누가 회장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자 부회장은 전남여고하고 광주여고가 또 이 누가 잡냐. 근데 남자 이 회장은 보니까 우연찮게
광주일고가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광주고등학교 하고 서로, 그다음에 예. 일고가 하고 이렇게 아마 암암리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1대 위는 8대는 광주고등학교 선배가 회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 그 적극적으로 회장 중심으로, 끌어들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저희 때는 이제 광주일고 당연히 할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새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끌려 들어간 거지. 아, 일단 그렇군요. 머릿수는 채워야 되니까. 아,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아니 정말 학생회 때는 그렇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많죠. 훈련도 엄청 많이 하고 많았습니다. 그랬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여 명이 넘고 간부진만 해도 20명이 넘고 또 단 활동 따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행사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광주교당이 그 당시에 제2대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생회들 전국 제2대 운동하고 시상을 했어요. 예. 근데 저희 1년 선배, 저희들 1년 후배까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제가 가지고 사진을 보면 그것도 그때 사진 트로피 받고 네. 총부 대각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저건 그런 거 하며 또 그다음에 BBS 그 당시에 저희 선배 2대 선배 2년 선배들이 BBS가 뭐냐면 구두 닦기 학생들이에요. 그 당시에 구두 학생들 연맹이 있어요. 예. 저는 그- BBS 무슨 방송국 지금 이런 아니, 그 당시에는 BBS가 글쎄 너도 어. 원어는 뭔지 원래 타이틀은 뭔지 예. BBS라고 하고 저희들이 BBS 초청을 하는데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구두 닦기 어린이 학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게 뭐 잔치 같은 걸 하고 막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그걸 학생회 주관으로 했어요. 학생이 주관을. 예, 일반 교도님들 하신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했다고요. 네. 그러면 그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엿장수도 하고 뭐 연탄 배달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행사가 계속 있었고 뭐 또 하나는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거의 교당에서 먹고 자고를 학교를 가서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이 그때 복잡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가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출이다라고 가출하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덕타오님은 다른 쪽에 가출한 게 아니라 교당으로 갔으니까 좀 안심을 하셨을 것 뭐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교당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가방 싸고 학교 가고 바로 또 네. 하교를 교당으로 하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었나요 교당에? 없죠. 그렇게 없습니다. 큰 지금처럼 그 규모가 크지도 당시에는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희 광주 교당이 1층밖에 없었어요. 1층. 지금은 4층 규모인데. 4층이죠. 지금 1층 받고 뒤쪽에 그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기와집이 사무실 겸 교무님들 생활관 겸 예. 근데 뭐 주방 뭐 부엌 다 그가 기와집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들 뒤로 가서 뒤에 가서 밥을 얻어서 거기서 밥을 얻어 먹습니다. 밥을 얻어 먹고 잠을 얻지 않느냐? 네. 아마 그때 성타원 이성신 교무님이 이제 교무님이셨는데 네. 아마 저희들 교당에서 자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2층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름에는 대충 법당에서 잡니다. 대충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데서나 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겨울에 이제 추워서. 겨울엔 춥잖아요. 네. 난방도 안 되는데 2층 그 대각전을 해서 2층을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는 연등을 넣어놓는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예, 있습니다. 연등 예, 보관하는 데가. 그 연등복은 거기서 싹 치우고 좌복을 쫙 깝니다. 방석이 있으니까. 좌복을 깔고 좌복을 덮어요. 덮고. 그러고 자면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아주 따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저녁이면 교당 문 닫고 종치고 네. 종치고 맞아요. 종치는 게 이게 새벽에 종치고 청소하고 네. 밥 얻어 먹고 네, 학교 밥 가고. 얻어 먹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그때. 그러고 이제 2학년 후학 때 겨우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게 하게 된 계기가 예. 여름방학 때 그 당시에는 성가가 막 보급됐었습니다. 우리 성가가 막 네. 보급돼 가지고 네.
법회 시간에 성가를 거의 안 불렀어요. 아무도 안 모르니까. 그 성가집이라는 책이 안 나올 때였던 것 네.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이렇게 차트에다 써서 그러니까요. 그냥 네. 하는 정도로. 그 광주 교당에 있는 궤도를 저하고 제 학생의 동기 홍산 안도순 교무하고 둘이서 교당에서 그렸어요. 여름방학 때. 그거를 학생들이 차트를 네. G펜으로 네. G펜으로 그랬어요. G펜으로 잉크 먹고 G펜으로 그어가면서 네. 그 당시에는 성가가 126장까지 있었거든요. 네. 126장을 그 G펜으로 다 해가지고 써서. 그걸 그리는데 거의 둘이서 한 달 거의 걸렸어요. 네. 여름방학 내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당에서 먹고 자고 먹고 했죠. 예, 아주 자연스럽게. 네, 아주 자연스럽게 먹고 하면서 예. 그것이 후학기 때도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그냥 교당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무님이 데려다가 결산 시기가 되면 많잖아요. 네. 결산하면 옆에서 수판 넣고 계산한 거 그렇죠. 맞춰봐라, 예. 맞춰봐라. 제대로 써라, 똑바로 교수님 도와드리고. 네. 또 새벽에 지금도 기억나네요. 새벽에 이 상이 났어요. 초상이 났어요. 네, 초상이 예. 나가지고 새벽에 그때 추운 날이었어요. 이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 독경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초임 여자 교무님이 혼자가 힘들죠. 무서워서 못 가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교무님을 제가 나보고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서 음. 둘이 그 차가운 그 영안실에서 둘이 독경도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아, 그래요. 2학년 때. 아니, 학생애들이 정말 무궁무진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험은 일반 교도님들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영안실 그래요. 가서 독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예. 그게 그 착각에 제가 계속 이 여자가 그대로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재밌는 건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교도증을 가져왔는데 제 교도증 가져왔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당시에 예. 입교증. 그 입교 교도증이라고 돼 있어요. 교도증이라고 돼 있나요? 예. 총부에서 붓을 펜으로 써갖고 맞아요. 만들어져 직접 있거든요. 썼죠. 그 예. 당시에는. 그 교도증 보면은 음. 제가 온 게 54년 나도 오면서 보니까 11월 29일인가 그렇더라고 입교일이.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당에 처음 나온 것이 여름방학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부터 9, 10, 11 한 넉 달 정도를 입교를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교당은 다니면서도 계속 안 빠지고 학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교무님이 계속 입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입교를 안 하겠다고 버텼어요.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생을 못 믿겠다고. 내생을 난 못 믿겠다고? 내생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왜 입교를 하냐고. 그러고 입교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교무님하고 계속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 논쟁을 한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교당 2층 옥상 그 당시에는 2층이 아무것도 없으라서 그냥 슬라브 빈 옥상이었거든요. 철근만 쭈삣쭈삣 올라가 있었어요. 네. 기둥에. 거기를 저를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교무님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입교하도록. 입교하도록 이제 영생이 있다, 내생이 예, 있다, 영생이 예. 있다는 걸 계속 하는데 나는 계속 못 믿겠다 하고. 근데 그때 막 밤에도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어떻게든지 입교를 그러다가 시키려고. 자관 한 4개월을 버티다가 입교를 했어요. 네. 정말. 그때 왜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그 당시만 해도 연불교를 계속 이렇게 다니게 될 줄 전혀 생각을 안 했었죠.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도 많고 잊지 못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당에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법회를 다니는 동안 우리 덕터원 민충덕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일요일이면 법회에 나오셨다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활동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 정말 믿음을 갖고 계시고 든든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약간의 방황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태권도를 해가지고 이제 유단자가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도장에서 사범 노릇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렇게 이제 초기에 사범 노릇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 또 이렇게 주먹 서클들이 있어요. 그 서클에서 저를 이제 입교가 아니라 저를 이제 입회를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마수가 뻗치더라고요. 마수가 뻗쳐. 근데 저는 그때 아까 세상 만난 기쁨이 내 얘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때 그쪽으로 빠져 들어갔으면 교당을 안 다니고 교당에서 먹고 자고를 안 하고 그쪽으로 빠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하죠. 어찌 보면 그 학창 시절 조금 이제 가정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방황하는 시기에 이제 그렇죠. 성자를 예. 끌어주고 잡아준 역할이 원불교였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벽타원님, 유희경 교무님이 네, 학생이 얼마나 저를 예, 졸업해서 그냥 오롯하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마 평생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멀리 못 가게 90점으로 나침 네. 꽉 잡아서 끈으로 딱 매놓으시고 네. 절대 이 이상은 못 나간다 하시던 것 같아요. 아, 밤이고 새벽이고 옥상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저희들이 3학년에 올라오니까 네. 그 유희경 교무님은 보성으로 발령 나서 가버리셨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첫 인연인데.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3학년 때 이제 공부하다가 실증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학생의 친구들은 또 제가 따로 또 얘기 좀 그거 좀 복잡하고 길거든요. 하겠는데 학생의 친구들하고 같이 그 대신에 보성에. 해대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요. 어디 도서관에 공부하는지 아니까 그때 이제 재산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가서 도서관에 있으면 불러내가지고 남광주역에 가면 보성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기차를 딱 타면 보성역에 내리거든요. 네. 그럼 교무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교무님 모시고 또 뭐 그것도 얻어먹고 자고 교당에 가면 얻어먹고 자는 건 당연해요. 저희들은. 얻어먹고 자고 또 교무님 순교하면 따라다니고. 예, 보성 교당에서 순교 다니면.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보성 교장님도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광주고 교복을 입고 보성을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한 번 더 봐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뭔가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또 교복 입고 오라고 그러세요. 교복 입고 오라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3학년 때 보성 교당이 그 방 한 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된 방이 7, 8개 있는 방 중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네. 법회를 보고 계셨거든요. 교도님들이 지금 한 5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초창기 네. 어려운 교당이었군요. 근데 또 앞에 마루가 있거든요. 이렇게 디귿자로 마루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4명 내려가잖아요. 법회를 보러 내려가서 교복 입고 우리 마루야. 우리 안에는 못 들어가고 마루에 앉혀놔요. 우리를. 그리고 교수님 안에서 법회를 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집 사람들이 다 문 열고 쳐다봐요. 웬 학생들이 광주에서. 광주고등학교 쭉 앉아 서니까 그거 자체 그냥 큰 교화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렇게 도움을 저희들이 밥값을 그걸로 네. 하지 않나. 정말 멋진 잊지 못할 학창 시절을 예.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무님이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너희들이 이제 장가 가면 말 올려주 마. 말 올려주 마. 거기다가 이제 애기 나면 올려줄게. 지금도 안 올리세요. 지금도 가면 이놈들 저놈들. 아마 그분은 지금 봐도 그 옛날 학생회 때 그 그러시는 것 학생들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렇죠. 예. 물론 학교는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지만 단과대학이 농과대학은 수원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학교를 갔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원에를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때 이제 입학을 3월달에 하고 저희들은 전원이 기숙사 1학년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기숙사를 들어가서 기숙사에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 떠나서 이제 살게 됐었죠. 당연히 이제 교당을 찾아갔죠. 교당에 다니려고. 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말, 저는 전국의 교당에 다 학생이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다 100여 명쯤 되는 학생이 다 있는 걸로 알고 당연히 광주교당 갔겠지 하고 딱 갔더니 그때 수원교당 교무님이 법타원 김희연 정사님이세요. 예. 그분이 교무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서 큰절을 드리니까 그때 아마 저 혼자 갔나 아니면 제 1년 선배하고 둘이 같이 갔나 모르겠어요. 8대 우리 학생의 1년 선배. 네. 그분은 이제 2학년으로 들어오고 저는 1학년으로. 그분은 그 당시에 그 1년 선배들은 서울에서 교양과정부를 마치고 내려왔고 저희들은 바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학교 재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둘이 찾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혼자. 나서서 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가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법사원님께서 오라고 그러더니 손을 딱 잡으면서 잘 왔다. 네. 첫 말씀이 잘 왔다. 잘 왔다. 학생회를 좀 만들어 봐라. 그 학생이 없던 교당이었어요? 몰랐죠. 그랬더니 지금 일반 법회에 수원여고 2학년 애가 하나 나온다. 네. 걔 데리고 학생회를 좀 만들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싶더라고 사명감이. 이게. 아니 학생이 당연히 또 학생회를 만들어 보라 하니까 뭔 소리가 갖고 이제 일반 법회를 나가갖고 그 아이를 만나 보니까 네.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아. 와, 이거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 난 청년회도 당연히 없고 학생회가 없으니까 청년회도 없죠. 그래서 그 선배하고 둘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교무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학생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다가 이제 깨를 냈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학생회를 이제 만들겠다는 학생회를 이제 그 하겠다는 그런 그 팜플렛을 조그맣게 등사 그때는 이제 가리방 긁어서 등사 시절에 할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등사를 해가지고 팜플렛을 이렇게 접는 우리 지금 회보처럼 네, 네. 이렇게 접는 팜플렛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여학생한테 들려가지고 우리는 학교 그때 서울대도 교복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그래요. 교복 입고 딱 바지도 차고 그리고 그 여학생 걔도 교복 입혀가지고 학교 수원에서는 수원 농고가 그때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닐 때 수원 농고 정문 앞에 걔하고 우리가 서가지고 그 팜플렛을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거야. 남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랬더니 남학생이 7, 8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놈들을 붙들고 또 여학생 학교 정문으로 갔죠. 걔들 교복을 입고. 또 이제 걔들한테 여학생한테 이걸 또 나눠주기로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한 10여 명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학생회를 시작했죠. 수원교당 학생회. 네, 수원교당 학생회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교당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설교도 제가 해요. 법회, 학생 법회. 설교를 그 선배하고 나하고 나눠서 이제 하고 걔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회를 저는 학생회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광주교당 학생회 졸업하고 수원교당 학생회 청년회가 아니고 학생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이제 학생회로 졸업하니까 자동적으로 청년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학 2학년 때네요. 이제 그 2학년 때는 그때 교우회 만들기가 또 붐이 일었어요. 각 대학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 농대에다가 교우회를 또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 선배들 막 끌어 모아가지고 네. 그때 막걸리 막 사주면서 모아갖고 학교 교우회를 꽤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뭡니까 김정용 법사님 네. 모셔다가 네. 학교 강의실 빌려서 강연회도 열고, 학교에서. 강연회도 열고 막 꽤 거창하게 했어요, 저가. 그러니까 수원교당에서 참 재밌게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회원들끼리 같이 총부 그 훈련도 강습 참가하고 그 청년회 때 만났던 누나 한 분을 분당교당에서 나중에 또 만나요. 그런 인연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법타원님 하여튼 잘 왔다. 그 한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줄 몰랐죠. 그리고 교당도 수원교당 그때 기와집 조그마한 기와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광주교당보다는 훨씬 작았고. 근데 또 수원교당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그러고 2학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가면서 이제 교우회도 맡기고 학생회도 다 맡기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 갔다 왔더니 교우회는 다 해산돼 버리고 없고 대학 교우회는 해산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수원교당 청년회도 뭐 도대체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있고 학생회만 명목이 좀 붙어갖고 그래도 있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학생회 살리려고 또 엄청 또 하고 청년회 어떻게 또 만들려고 부지런히 하다가 졸업을 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어떻게 일반 네. 이렇게 또 이어지는 저는 과정을 좀 소개해 졸업을 주시죠. 하면서는 제가 전공이 이제 그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하면서 바로 그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근데 현대건설 입사를 하면서 이제 해외 쪽 파트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건 제가 원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제가 이제 소년 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장남이셨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오면서 동생도 그때 서중을 다니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경복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네. 제 대학 오고 걔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서울로. 서울로 예. 둘 다 올라와 버리니까 아버님이 광주에서 살림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오셨어요. 그냥. 아들들 따라서. 네. 아니 예. 광주에서는 뭐 특별히 뭣도 없고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마침 아시는 분이 조그맣게 그 화물 영업소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예. 아버님 이제 그걸 하러 올라오셨어요. 근데 예. 이게 아버님이 전혀 이렇게 이 장사에 대한 기본이 안 되신 분이라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학교 때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동생분도 서울대를 갔어요. 그렇죠. 예. 아, 동생은 이제 형제가. 공대를 갔고. 예. 근데 동생은 경복고등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밀고 다닐 때 성적이 아주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친구는 잘했는데 자관 그래서 그 빨리 졸업을 하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도 군에 가기 전에는 매형이 해주셨어요. 집에서 등록금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그 돈으로 네. 이제 저는 이제 네. 과외하면서 그걸로 저는 해결을 했고. 그러고 2학년 마치고 나니까 동생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둘이 대학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동생은 이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긴 했지만 저는 군대를 가고 제가 제대하면 동생은 또 군대 가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졸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봉급 제일 많이 준다는 현대건설을 채택한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해외 가면 봉급을 그때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를 지원을 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입사하자마자 바로 해외를 가려고 막 애를 썼죠. 네. 그러면서 79년부터 이제 입사하면서부터 바로 사우디, 리비아, 요르단, 바레인, 뭐 인도, 미국 뭐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아니 그런 참 이렇게 가정 형편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해외까지 지원을 했지만 참 그렇게 해서 간다는 게 또 뭐 선진국도 아니고 가면 어려운 나라 근데 또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한참 중동 붐이 한참 불어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취업하기도 아주 쉽고 저희들은 네. 원서만 내면 뭐 바로 무조건 합격이었거든요. 네. 그랬었고 워낙 해외에 있을 때는 뭐 전혀 또 원불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얼마나 좀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무하면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리비아에 가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측량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지금 기억나는 거 엄청 배가 고픈데 이제 우리를 실는 차가 와야 돼요. 우리는 시내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네. 차가 와서 우리를 싣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여기다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배는 가까운데 고프 식당이 없었군요. 식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데는. 그 차를 기다리면서 그 포켓 교전 있잖아요. 네. 포켓 교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켓 전서 네.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전서를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써진 전서 지금도 있어요. 전 집에. 네. 그거 펴서 읽고 있는데 어. 그 아잔 소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마이크 이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사원이 그런- 굉장히 많거든요. 시내 곳곳이 사원이에요. 네. 그래갖고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이 스피커에서 알라 그바를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예.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시작하는 예.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을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도 시간이 됐구나 하고 알고 그다음에 기도 준비를 하거든요. 네. 하루에 5번 해요, 그러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먼지 팍 포장도 안 돼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교전을 읽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 외롭다고 말씀하셨죠. 그 외로움이 팍 들더라고. 교전을 읽고 있는 순간 예, 예. 그 소리와 함께 예, 예. 이국 그렇더라고요. 아 여기가 이국이구나. 예. 그 느낌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도 참
놓지 않고 그 교전을 그렇게 그 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는 안 봤어요. 어쩌다 한 번씩 봤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뤄 짐작컨대 그렇게 일찍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제 고생도 하시면서 했던 것이 다 큰 지금의 어떤 인생의 밑거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찍 해외 경험을 하고 지금도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면서 또 해외를 또 자유롭게 오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그게 어떤 그 성사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렇긴 합니다. 예. 제가 좀 이 뭐야 태생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돌아다니는 근데 제 평생을 돌아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저하고. 교당도 몇 군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사는 것도 뭐 건설에서 했다가 나와서 너앞에 교수를 했다가 다시 또 나와서 뭐 이상한 뭐 마크 선생님도 하고 막 이상한 일도 하는데 제가 제가 역병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제 평생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았어도 이 원불교만큼 이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른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50년 좀 넘었는데 네. 벌써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같은데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원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생활 늘 게 곁에 아닌가. 있는 그런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분당교당하고 연결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외를 왔다 갔다 한 기간이 거의 한 15년쯤 됩니다. 예. 해외에 있는 기간이 7년, 또 중간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 거의 한 15년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 15년 동안에 교당에 적이 없어요. 적이 없던 기간 한 15년인데 그때 그 15년 정도가 사실은 적이 없던 게 여러 군데 적이 있었죠. 신림교당, 네. 그다음 저기 신촌교당, 신림교당 거기 저희들이 학생회 때 만들어진 한줄기라는 모임이 거기서 이제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 교당하고 마지막 맞아요. 광주교당의 학생회 출신들의 그 한줄교회라는 있죠. 예. 후배들을 위해서 통장도 남겨놓고 다 그랬더라고요.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지금 사실은 이름에 비해서 너무 그 일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동안은 그 15년을 해외 근무를 하면서도 국내에 나오면 꼬박꼬박 항상 교당을 찾아다니셨군요. 뭐 항상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 15년 동안은 교당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어요. 네. 나중에는 뭐 이제 가락교당, 대치교당, 뭐 신림교당, 신촌교당, 그다음에 또 어디냐 저기 몇 군데 교당을 찔끔찔끔 다녔죠. 네, 조금 네. 다니다가 또 해외 가고, 들어도 조금 다니다 해외 가고. 그러다가 원기 80년에 분당교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 원기 80년에 월산 김일상 교무님하고 강남교당의 보산 나상원 교무님이 두 분이 부임을 하시면서 원불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분당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분당에 살고 있으면서 가락교당에를 한 2년 다녔어요. 예. 가락교당에를. 근데 제일 가까운 교당이 거기라고 그래서 거기 다니고 있었거든요. 분당에 교당이 없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분당교당이 생긴다고 가락교당 소식을 들었어요. 네. 사실은 가락교당에 다해서는 강영진님이라고 지금 아마 경인교구 본공회장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네.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수원교당의 청년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청년 회원이었어요. 저랑 같이. 네. 그래갖고 만나고 반갑다 하시면서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야 분당교당이 생긴단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분당교를 옮겼는데 그때 이제 월사님하고 보사님 오셔서 교당을 아직 안 만들어졌을 때 교당 준비하고 계실 때 그 강영진님하고 김우영님 댁에서 법회를 봤어요. 그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를 다니면서 같이 법회를 보고 쉽게 말해서 분당교당 창립 멤버가 된 거죠. 예. 그게 원기 80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분당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 교당사를 쭉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시죠. 그랬더니 초기 그 광주교당 학생회 시절 그리고 아까 수원교당도 학생회라고 벌써 학생회 연장. 예. 초기 학생회 시절을 빼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일반 교도 생활을 시작한 데가 분당교당입니다. 예. 그 전에는 몰랐어요. 네.
일반 교도 생활을 정말 교도로서의 의무도 제대로 해가면서 분당교당을 차근차근 교도 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데가 거기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당은 제 놀이터였지 거기 가서 뭐 신앙이니 뭐 이런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가면 좋고 편안하고 내 일거리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곳이었지. 네. 그래서 사실은 수원교당을 처음에 찾아갔을 때도요. 교당에 가서 하수 갈까 하고 찾아갔어요. 교당에 가서 살아볼까 하고. 이제 뭔가 대학 입학하고 나서 다 낯서니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곳은 원불교. 그래서 이제 법타원님한테서 혹시 여기 하수 안 하십니까? 너 잘 왔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대신 학생이나 만들어라. 어떻게 찾아갔다가 아주 그냥 큰 과업을 수행하시고 분당교당은 그래도 그 출장법회부터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 분당교당의 처음 역사를 정말 잘 알고 계시고 그 처음 교당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월사님이 워낙 체계적으로 이 양반이 뭐 요즘 영화 그 유명한 단서로 다 계획이 있구나 하듯이 이분은 내가 볼 때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나중에 백서 내놓으신 거 보면요. 그때 월사님은 한 해가 끝나면 한 해 교당 일을 몽땅 묶고 백서를 계속 발간하셨어요. 맞아. 나 그거 보고 야,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광주교당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매년 1년이 끝나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모아서 백서를 계속해서 발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정말 그 교당의 역사, 우리 교단의 역사가. 그러니까 분당교당이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엄청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 처음에는 참 젊은 교도들도 많았죠. 같이 합력을 해서 많이 부부 그렇죠. 협회도 많고 제가 또 40대 중반이 막 못돼 80년도니까 원기 80년이니까 제가 46 아니죠. 41, 2일 때네.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참 어린 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랍이 나보다 훨씬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는 그런 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당교당 사실은 지금까지 쭉 돌아봐도 가장 그 교당 생활을 재밌게 했던 데거든요. 따지면 분당교당이에요. 저는.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때고 재밌었고 또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맞는 도반들이 많았어요.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건가요? 분당교당에는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그 희로애락이 다 있는데 아마 제일 재미있었고 보람되는 건 교당 합창단 만드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합창단. 제가 가서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해였나 교당 합창단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성사님이. 교당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단장이었는데 중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그 전주교당 출신. 근데 이 친구가 이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해요. 그다음 저녁에 그 당시 이제 교도 회장님이 준사님이시라고 서울 교당을 팔아가지고 분당교당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당 회장님이셨는데 회장 부회장님이 다 부가 내려오셔가지고 맡았는데 준사님 그분이 큰 땅에 있는 조그만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하셨는가 누구한테 빌렸는가 그랬고 밭이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텃밭을 했어요. 교도들이 다 나눠서 텃밭을 했었거든요. 분당교당 교도님들이. 교도님들이 분당교당 교도만 할 수 있는 텃밭을 이제 양반이 땅을 내주신 거예요. 하고 텃밭을 해서 법회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텃밭에서 만나요. 만나면 모여서 또 뭐 정월에는 모여서 쥐불놀이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그때까지 교구의 합창단이 있었지만 교당의 합창단은 전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광명심에 들떠갖고 야 우리 전국에 최초로 교당 합창단을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형님 안 돼요. 안 됩니다. 힘들어. 야 못할 게 뭐 있냐. 해보자고 막 안 하겠다고 한 것을 계속 쫓아서 막 계속 귀찮게 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안 된다니까 하면서 갈수록 끌려왔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화산 정종문이라고 지금 올해 출가했어요. 기간제 교무로. 그래갖고 지금 영산 선학대에 들어가 있어요.
먹었어. 네. 저 지난주에 나가서 함께 합창단 예, 창립했던 그 친구. 창단했던 네, 그 친구. 그렇군요. 그렇고 그 친구는 이미 분당교단 교도회장도 거치고 뭐 다 해갖고 했는데 딸이 셋인데 딸 둘은 이미 출가를 시켰고 이제 본인이 세 번째로 출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가서 면회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합창단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들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후회를 너무 힘들더라고요. 합창단을 꾸려간다는 거지 참 쉽지 합창단 않죠. 일단 지휘자를 못 구하겠어요. 네. 지휘자. 지휘자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반주자는 그럭저럭 어떻게 하겠는데 지휘자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우리 교당에서 나왔으면 제일 좋은데 밖에서 들어오면 돈 줘야 되잖아요. 또 회비 많이 거두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합창 단원이 40명, 50명이 되는데 합창 단원 확보를 얼마나 했어요. 네. 어떻게든 자관 해가지고 했는데 지휘자를 못 구해가지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왔다 거쳐갔어요. 뭐 군악대장 출신도 왔다 가시고. 근데 그러고는 그 뭐예요? 이은미 씨라고 저기 국회의원 하시던 분 있잖아요. 김성건 김성건 씨 부인. 그렇죠. 예. 그 부인이 와서 또 세상에 일산에서부터 거기까지 오셔갖고 애 안고 업고 이러고 데리고 와서 애 맡겨놓고 지휘하시고 그 양반 제일 미안해요 지금도. 그렇군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게 저로서는 아마 제일 분당교당에서 제일 기억에 워낙 힘들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렇군요. 예, 정말 그리고 제가 초대 단장을 맡아서 이제 하면서 그래도 그 합창단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네, 그건 보람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생 때 학생회 창단을 비롯하여 다니면서 창립 멤버로 함께 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당교당 조금 더 이제 깊은 교화 내용이라든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광주교당 성산 윤성욱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성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